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래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5가지 혐의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만큼 그 조은석 특검팀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일단 1차 소환 조사 이후에 2차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6시 반경에 조사 일정이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그 질의 사항을 다 소화를 했고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확인한 다음에 관련된 증거를 취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번에 구속 취소가 한번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조속히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입증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발부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 거죠? 저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원영섭 그 부분은 좀 변호사께서.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미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봐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 내란 특검이라는 그 특검의 존재가 예. 지금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소환 조사까지 했어요. 네. 2차 소환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3차, 4차 소환을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소환 조사 왜 했냐? 조사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지금 소환 조사한 거 아니냐? 예. 과거에도 보면 어느 정권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든 다 99%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소환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이 조금 이렇게 빠르게 간 것 같은데 지금 그 내란 예.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 인수인계 받고 제대로 자료를 봤을까 그 많은 자료를 싶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성급하게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뭐 구속영장 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 준비가 안 됐어도 뭐 저는 구속영장 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래요. 제가 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예. 뭐 그냥 시간적으로 짧다가 아니라 네. 내용을 보면 별 뚜렷하게 추가되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위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뭐 예. 계엄 선포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뭐 그 소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내란죄의 기존에 재판받고 있는 수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거를 뭐 추가적으로 더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그래요? 죄의 예. 다른 측면을 조명한 거에 불과해요. 예. 그게 메인이 돼 있는데 과연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게 적절한 건지 저는 납득은 되지 않네요. 그래요. 예.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여인영 또 문상호 전 사령관 다 구속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다 구속이 연장이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물론 내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 특검팀이잖아요. 예. 내란과 관련된 혐의이기도 하고 그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요. 것이 예. 국무회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된 국무위원들조차도 뭐 안건 심사라든가 안건 뭐 상정 안건 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예. 설명과 제안과 그다음에 투표 절차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주호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국무회의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 살펴보게 되면 예.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방해한 셈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에서만큼은 이 혐의에서만큼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서도 그 혐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저는 그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혐의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충분히 구속영장이 인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예. 이 내란죄에 기소를 하는 이유가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예. 국무회의가 위법하니까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이다. 이렇게 예. 지금 논리 구조가 이미 가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도 국무회의가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예, 따지고 예. 보면.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위법하다와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가 그냥 중복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기존의 그 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내란죄가 네. 국무회의가 적법하다. 그런데 특검이 조사해 보니까 새로운 위법이 발견돼서 기존의 적법이 아니라 이제 위법이다. 이래서 바꿔야 되겠다. 예, 추가해야 예. 되겠다. 그러면 아주 새로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내란죄 재판도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하고 하면서 예. 그거를 다른 위법을 갖다 붙이는 게 글쎄 그거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의 다른 측면을 조명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 이번 특검이 영장 청구하면서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김성훈 전 처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언급했네요. 그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강 실장의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동행했던 변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사실 이게 변호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관계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 예. 변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예. 이런 진술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보도 살펴보게 되면 진술을 제한한다라든가 진술을 약간 통제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 자체 살펴보게 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부에 나와 있는 동안 관련자들과의 그런 일종의 입을 맞추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예. 이런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증거인멸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공동 관련자끼리 한 명의 변호인을 써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의 그런 어떤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소송 대응 전략이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예. 헌법상에 부여된 권리고 그 헌법상에 부여된 권리를 어떤 본인의 판단하에서 활용하는 게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거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특검 출범 이후 최대 관심이 이제 외환죄 관련 수사였는데 외환 혐의는 일단 영장에는 적시가 안 됐네요. 그리고 외환죄가 예.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도대체 북한하고 통모했다라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온갖 정황 증거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이 왜 무인기가 날라왔냐라고 이 불평불만하는 거 예. 그거밖에 없어요. 도대체 북한하고 통모를 했다, 북한하고 공모를 했다 그런 증거가 단 하나도 없으면서 예. 외환죄를 끼워놓고 그 전에 그 탄핵소추 사유에도 외환죄를 넣었다가 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군인들 그 누구도 북한하고 통모했다는 사람이 발견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외환죄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다른 혐의보다 아마 수사의 진척도가 좀 늦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어떻게 보면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니 아마 예. 조은석 특검팀이 처음부터 기초 단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 좀 연글지 않았다. 섣부른 단계에서는 괜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가 이걸 이유로 만약 구속영장이 반려된다라든가 예.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이 내용 자체가 군사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하고 추후에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 기소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 여부 부분도 아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북한과의 아직까지 공모 가능성도 그렇죠.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환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실행에 착수해서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예. 예비와 음모 모의의 경우에도 처벌받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기록 같은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외환죄와 관련해서 처벌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설령
외환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번 불법 개헌과 내란 행위를 일으키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이런 뭐 오물풍선 원점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네. 그 죄 자체도 이번 내란 혐의와 함께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8일 그 구속 취소 청구 받아들여서 당시 이제 구속 50일 만에 석방을 했잖아요. 같은 재판부입니까? 지금 구속영장은 예, 예. 그 전혀 다른 영장을 재판부예요? 전담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고요. 예. 예, 그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이제 그래요. 본안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김건희 특검팀 입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수사가 굉장히 진척이 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랑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의혹에는 사실상 원희룡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 삼부토건의 경우에도 사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모든 그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그런 종점을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는 네. 그 강서면 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 모든 사건들의 의혹의 정점에는 어떻게 보면 원희룡 전 장관과 그 뒤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양평 고속도로는 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그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점이 예. 그 양서면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있는데 예. 양서면 종점이나 강상면 종점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상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나마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양서면 종점이다 예. 보니까 양서면 종점을 진행을 했다가 그게 주민 반대에 사실은 나중에 부딪힌 겁니다. 예. 강상면 종점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에 12개 중에 10개면을 통과하고 예. 양서면 종점안은 12개 중에 2개면만 통과합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주민 투표 붙이면 강상면 종점안을 주민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양평 군수 출신의 김성교 의원 당시에 이제 세 가지 대안을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2019년인가요? 그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는 안 자체가 양서면이었습니다. 네. 강상면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도 않았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돌연 2023년경에 이 세 가지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이 세 그렇죠. 가지 안. 예,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가적인 그런 어떠한 조치 없이 강서면을 최종적인 그런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요. 되게 되죠.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예.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양평군이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국토부에서 사전에 양평군청 측에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양평군 스스로의 결정인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가 개입을 해서 종점을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부터 지역 신문에는 예. 이미 그 강상면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 여론들이 계속 기사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지역 주민들이 뭐 누가 먼저 말하고 공식적으로 안 말하고를 넘어서 가지고 예. 당연히 그런 지역 여론들이 강상면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강하면 통과도 없던 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강하면을 통과하는 안이 새로 또 나오기도 했고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국토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선에 개입을 했는지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 그리고 원희룡 정 장관이 스스로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예. 대한 어떤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종점 변경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자기 일입니다. 예. 그러니 인프라 국가 인프라를 당연히 그 고속도로 인프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배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런 고려 요소가 있었는지 그 부분인데 그 김건희 여사 선산이 강상면 병산리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거는 그 중부 내륙 남양주 IC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양서면 종점만이나 강상면 종점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수사는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것 같고요. 삼부토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1호 수사로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그렇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주가 조작에 이 동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삼부토건 자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뭐 시국 능력 순위가 70위권에 있다고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기업이죠. 대기업 건설사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1,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급등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기에 과연 국토부를 포함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 그 정점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것으로 아마 의심이 굉장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 부분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관리한 것으로 전해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좀 관련이 있나 봐요. 예, 어떤 혐의예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트 대표가 2023년 5월 14일에 예.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예. 삼부 체크하라고 그런 이제 그래요. 그 문자를 남긴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절단으로 포함돼 가지고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연동시켜서 그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국가의 그런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예. 뭐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첫 강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삼부 체크하라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주가 조작과 연동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개시를 했으니까 예.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의혹만 존재하면서 수사가 일정 부분 된 사건과 달리 예. 이거는 사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의혹만 존재하는 사건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가 더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 삼부토건 임직원들에 대한 이미 고발 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단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뿐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관계자 조사와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뭐 결과를 충분히 빨리 이른 시간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건이 16개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2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예. 의혹도 혐의도 굉장히 짙지만 이 두 가지 삼부토건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진척도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특검팀 입장에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 자체가 알려진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수사만 진행을 하다 보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뭐 추후에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예. 뭐 내란 특검법 정도는 이미 기존의 수사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예. 이론적으로 이 내란 특검에서 조금 수사하고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이제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도 전 영부인에 따라 가지고 예. 아니 99%좀 조사가 일어나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가야지. 이거는 네. 뭐 혐의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뭐 영부인을 부르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굉장한 부실 수사, 무능 수사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로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특검팀 입장에서 네. 그렇게까지 조기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충분한 혐의가 입증이 됐다.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다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해서 예. 이 김건희 여사 입장을 다 들은 다음에 청취한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의 수사가 진척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많잖아요, 수사할 때. 검찰에 있던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들이 전부 김건희 특검으로 다 이첩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예.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예. 충분한 수사가 이미 진행됐다고 보여지는 아, 것이 그래요? 이미 예. 검찰 단계에서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필요성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질문지까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고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항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다 가져온 특검팀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고 네. 지금 삼부 토건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예.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최종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예. 뭐 명태균 특검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이첩된 게 아니고 예. 그 뭐 다른 분들 뭐 아. 저기 그 오세훈 시장이나 예. 그 외 분들까지 관련 사건까지 전부 이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 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조사를 하거나 그 공천개입 관련 의혹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천과 관련된 인물들도 다 조사를 할 거 다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네. 지금 뭐 그 현재 삼부토건 양평고속도로 그 외에 뭐 건진법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까지 그렇군요. 거의 무한대의 그런 수사 대상을 갖고 있는 특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오늘 김기환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전 사령관이 VIP 경로선을 박정훈 당시 이제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김기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박정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사 결론을 내리고 이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VIP가 경로했다라고 하는 뜻을 수사단장에게 전달을 했고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런 그 피의자 신분에서 배제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아마 관계자들의 그런 진술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VIP 경로선이 중요한 부분이 과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예. 김기환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도 함께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도 이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하면 국민들 여론에 받아가지고 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아, 예. 그래서 이 특검이 이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르게 뭐 이게 뭐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근데 지금 VIP 경로설은 사실은 그 쟁점을 그 조금 정쟁적으로 옮긴다고 보여져요. 지금 예. 이 수사권이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재판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아, 병사의 사망 사건은 일반적인 군사 수사가 할 수가 없고 예. 일반 경찰에서 하도록 그게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설사 말했다고 예. 하더라도 그것이 법을 지킨 거지 법을 위배하고 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네. 지금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혹은 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기소가 됐어요. 예. 불기소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적정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 법률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여정이에요. 제가 요즘 매일 먹는 건 바로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너무 좋다.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매일매일 파리 바게뜨에서 만나요.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100명 가운데 9명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고 하지요. 소비 쿠폰 말 그대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